AI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 컴퓨터공학을 자퇴를 하고 이제 기계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실무로서 제품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포트하는 일은 잘하겠는데 디자인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사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한계 돌파를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찾아갔던 곳이 아이다스 나건 교수님이었고요.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나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많이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굉장히 잡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 경영센터에서 9년 정도 있다가 삼성 리서치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그 DA의 그 퓨처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그룹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좀 빨리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를 재밌어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런 AI 툴들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툴들로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근데 단지 회사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쓸 수 없지만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툴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기구적인 특허도 이제 제가 낸 게 세보니까 1년에 하나 이상씩은 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특허도 꽤 많이 냈고 어워드들도 종종 받았고 이제 운 좋게 좋은 팀을 만나서 이제 CBS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이제 제가 한 작업이 공개가 돼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하만이랑 같이 했던 자동차 콕핏과 뭐 롤러블폰, 잼스, 에어포켓,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했던 AI 익스피리언스 이 정도가 되는데 그 3억이 넘는 마세라티 그랑카브리오를 저렇게 부숴놓고 다시 이제 경험 콕핏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해봤고요. 롤러블폰을 이제 실제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양산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직접 만들어 보면서 팀원들과 함께 이제 한 3-4개 정도의 A 등급 특허를 냈었고요. 이 작업이 제가 홀로 제품 디자인이랑 어느 정도 기구까지 봐야 돼서 이제 디자이너로 이제 성장하게 된 굉장히 고맙고 애착이 많이 가는 과제인데 지금 이제 곧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기사가 나오는 그 로보틱스랑은 다릅니다. 이제 선행 디자인으로서 저는 워킹 프로토타입까지 접근을 했던 거고 양산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라 다르고요. 2020년 CES 키노트에 공개됐던 선행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2020년에는 좀 시랩이라고 사내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스타트업처럼 이제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참여를 했고 이제 재료를 하시는 분과 개발자 한 분, 디자이너 한 명, 3명이서 했던 과제였고요. 식물 한 대까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가벼운 소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마스크나 산소펜, 이제 코로나19과 맞춰가지고 그런 제안들을 해서 CES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 리서치 때는 이제 경험 디자인으로서 로봇과 캐릭터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제 단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텍스트 정보를 자연스러운 발화와 제스처로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개발에 이제 캐릭터 디자인과 전시 디자인 뭐 그런 좀 전체적인 CES에 나오는 모든 디지털 디자인 콘텐츠와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자료까지 챙겼던 경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잡다하게 다양한 디자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전사업부에서 좀 네모네모한 것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마치고 이제 디자인 젠 AI에서 이제 어떤 게 생성형 젠 AI인가 이제 공신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브스에서 이제 젠 AI가 AI에서 저런 영역이 있고 이제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 1월 자료인데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 판들도 많이 변화를 했고 새로운 게임 체인저 등장을 하고 어쨌든 이제 프롬프트에 대응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AI를 생성형 AI라고 하고 이제 요즘에는 계속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좀 어떤 게 게임 체인저다, 이게 효과적이다 이런 거는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 보실 거예요. 저 역시 이제 이 굉장히 좀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호기심이 많아서 넓은 영역을 보고 이제 뭐 코딩의 영역까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괜찮다고 하는 그 AI만 해도 이제 매드맵을 보면은 이렇게 많거든요. 다들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재밌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좀 써보는 식으로 한번 AI를 가볍게 접근하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좀 결제까지 해서 깊이 쓰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AI는 메타버스와 NFT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이제 50% 침투하는데 걸린 시간이 PC가 20년, 인터넷이 12년, 모바일이 6년인데 젠 AI는 3년 안에 우리에게 침투해서 대중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어떤 굵직굵직한 AI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이제 그 프롬프트 입력, 도수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에서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는 GUI 혁명으로 넘어간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아이콘 시대가 시작됐다. 생성형 AI는 모든 산업을 재창조할 것이다. 특히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슈퍼차지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공교롭게 3월 14일인가 같은 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도 소송 중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게티 이미지가 소송 중인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다. 근데 이제 소송을 하면서도 이제 게티 이미지는 런웨이라는 이제 기술 협력을 하는 이유가 게티 이미지의 작가들과 공생은 해야 되겠고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쇼클립을 런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사실 저도 이게 사용을 해보곤 있는데 이게 퀄리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무료 저작권이 풀린 3억 장의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오피셜하게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작년 3월에 나왔는데 이제 오픈 AI에서는 작년 11월에 큰 행사를 열고 커피라이트 실드라고 우리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못하니까 저작권 문제 생기면 우리가 소송비 다 내줄게 그런 식으로 카피라이트 실드를 얘기하고 이제 어도비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또 한 번 묻어가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걸릴 이유가 없지만 혹시 걸리면 우리도 내줄게 뭐 그런 얘기들을 작년 11월에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가 정말 그 특허로서 굉장히 이제 생산성 쪽에서 달리고 있는데 이제 표시한 것만 해도 굵직굵직한 이 툴들의 업데이트 시기예요. 이제 서로를 닮아가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실사 같은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고 트워크를 잘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닮아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미드저니는 약간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격하는 느낌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장점을 뺏어오는 느낌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기억합니다. 이제 올해는 어떤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었나 했더니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비디오 제너레이션 AI 쪽에 이제 구글이 1월에 루미에르라고 논문으로 보여줬는데 2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소라가 빵 하고 터졌죠. 어떻게 납득이 잘 안 갈 정도의 그런 퀄리티들을 보여주는데 이따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작년 12월 말에 테슬라 옵티머스 젠2가 나온 이후에 또 오픈 AI에서도 좀 비슷한 좀 감성적이고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잘 알아듣는 그런 로봇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겠다 이게 그 대화형으로 학습되면서 이제 뭔가 인터페이스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의 인풋을 이렇게 다양하게 아웃풋으로 내보내주는 게 젠 AI라고 하면 이건 그냥 제 마음대로 갖다 붙여본 건데 텍스트랑 이미지, 오디오가 이미지, 비디오, 3D 이쪽으로 나가는 게 디자인 젠 AI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런 미드저니, 비즈컴, 매그네틱, 런웨이, DID, 헤이젠, CSM, 비즈컴 이 정도로 이제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비디오나 이미지 더 나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런웨이인데 런웨이는 저는 이제 잘 쓰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미에르랑 소라가 튀어나왔죠. 일단 상용화된 서비스는 런웨이고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작년 7월에 저런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 AI 솔루션이 나와서 저도 한번 제품 디자이너로서 궁금해서 이제 미드저니로 만든 자전거를 넣어서 돌려봤더니
이게 3D를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미지는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강아지도 이해를 하는구나. 근데 제 사진을 넣어봤더니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구나. 자동차들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제를 했는데, 근데 정말 이 소라는 그 친한 영화 감독님이, 영상 감독님이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고 찍어야 되는 그런 영상들 작업들이 정말 프롬프트만으로 이제 다른 데서는 정말 짧은 숏클립만 만들어주던 게 이제 구도까지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 영상에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게 등장했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비디오 젠 AI 솔루션에 이제 만들다가 말아지는데 소라는 굉장히 긴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 예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시 런웨이로 넘어와서 제가 그 제품을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런웨이로 만들었던 영상인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젠 AI를 썼습니다. 이제 미드저니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비즈컴으로 렌더링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즈컴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나 이제 렌더링을 더 고도화된 이미지로 뽑아주는 앤데, 이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뽑아줄 수도 있고 이미지를 3D로 뽑아주는 것도 올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스케치 스타일의 이제 CMF를 정의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제품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고 위쪽에서 렌더링이나 리파인, 렌더링은 어떤 좀 재질을 입혀보고 리파인은 조금 더 사실적인 사진으로 바꿔보는 작업인데, 여기에 프롬프트에 뭐 이게 어떤 바디고 어떤 컬러고 그런 것들을 쓰고 스타일을 선택해주고 이 드로잉 라인들을 얼마나 참고할지를 이제 드로잉 인플루언스에서 선택을 해주면 그냥 뭐 보정 없이도 이런 이미지들이 쭉 나와요. 이건 뭐 따로 포토샵이나 그런 걸 한 것들이 아니고, 이런 건축도 잘 이해하고 가구도 잘 이해하고요. 신발이나 자동차를 특히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 쪽으로 이제 비즈컴이 정말 실제 업무에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인테리어 모드, 익스테리어 모드가 따로 렌더링 모드가 생길 정도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훨씬 좋은 괜찮은 퀄리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오해받는 게, 이제 비즈컴이라는 데서 제 작업을 소개해주고 이제 제가 올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엄청나게 스케치에 대한 찬사들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내가 그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그냥 잘 안 읽고 오해하나 봐요. 전부 다 모든 스케치가 미드저니로 그렸던 스케치고, 다양하게 이제 제 의도를 미드저니에 전달한 다음에 그거를 비즈컴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리파인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림이나 스케치 쪽으로는 조금 더 창의적인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재밌고, 렌더링을 미드저니에서 해주면 퀄리티는 높아지지만 좀 재밌었던 포인트들이 없어져서 약간 섞었으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고 있고, 미드저니에서 어떤 것들을 고하게 구해낸 다음에 비즈컴에서 렌더링을 하고 좀 어색한 부분들을 리파인해서 고정하고, 이게 비즈컴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꼭 그 공식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렌더링하고 리파인하면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미드저니에서 그린 스케치가 잔선이 많은데, 이걸 한번 스케치를 리파인 해준 다음에 리파인된 스케치로 렌더링을 하는 게 어쩔 땐 더 유리할 때도 있고, 저도 이제 렌더링 한 다음에 리파인 한 거고, 이건 스케치를 리파인 한 다음에 렌더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것저것 써다 보면은 이제 자기 방식을 갖는 그런 부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동차들도 이건 약간의 포토샵을 했습니다. 꽤나 잘 뽑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자동차의 쉐입을 닮은 건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비즈컴과 미드저니와 잘 궁합이 맞는 툴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매그네틱 AR이라는 애입니다. 구독료가 좀 비싼데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지난달에 결제했고요. 이제 이 왼쪽에 크리에이티브랑 HDR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를 얼마나 이제 인핸싱 해줄지, 정말 10,000픽셀까지 인핸싱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냥 해상도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객체를 구별해서 그 객체에 맞게 디테일을 높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나뭇잎만 해도 이게 비포에서는 굉장히 뭉개진 그런 디테일이었는데, 왼쪽에 애프터를 보시면은
나뭇잎 결도 보이실 거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맞게 어떤 리플렉션을 고도화시켜주고 이제 비치는 나뭇잎을 고도화시켜주고 이제 AI 툴의 약간 블러리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매그니픽 AI랑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디오 자신은 유능한 디자이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self as a fusion designer. 저게 원본이고 AI에서 만든 그 나범 교수님의 스피치라는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를 제 비디오로 바꿔주는 DID와 헤이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그 스피치 어떤 얘기를 할지 아바타를 고르고 자기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넣고 성우만 골라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삼성 리서치에서 캐릭터 작업을 할 때 초안 잡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있었으면 되게 편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Hello, everyone. Hello. 삼성 리서치에서 Yes, come closer. 실제로 거기 I'm CS Sebastian, 현장에서 and AI 들어갔던 avatar. 이제 I'm powered by the latest AI technology from Samsung.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금 경직돼 있는데 요즘에 나온 그 성우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미드저니에 만들어서 오디오 소스를 넣을 수 있는데 그대 먼저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우려먹어서 5번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어제 새로 만들었어요.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이게 음악이 좀 그 사운드가 크면은 이제 잘 못 받아들이는데 이제 음성이 강한 부분에서는 이제 음악에도 입모양에 맞춰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이미지를 가지고 챗GPT4한테 나강 교수님 인터뷰를 참고해서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300자 이하로 얘기해달라. 이제 나홍 교수님의 어조로 스피치 톤으로 500자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정말 나홍 교수님이 말씀하듯이 해줬고요. 그거를 스페인어로 해줘 해가지고 이걸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스페인어 스피치를 해주는 걸 만들었거든요. El diseño es, esencialmente, un proceso creativo que propone soluciones para hacer del mundo un lugar mejor. En mi opinión, un buen diseño trasciende.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사실은 좀 입모양이나 그런 게 어색한 게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튀어나온 게 작년 여름에 튀어나온 게 헤이젠이라는 애가 튀어나왔어요. DID만 해도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정말 많이 놀랍습니다. 이게 비디오에 원본을 올려준 다음에 이걸 국가를 골라주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제 선택하는 것까지 이제 최근에는 추가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리서치라고 하는 일이 이 디자인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헌조사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I believe that research, which is very important in the field of design, is crucial. During user research, 이게 놀라운 게 저는 예전에 계속 삼성 리서치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톤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 톤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성우를 방에다 가둬놓고 몇백 문장을 계속 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 사람 톤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이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냥 그 사람의 톤을 가져와서 이제 영어랑 스페인어 뭐 다양한 이제 정말 많은 국가의 언어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사람 톤을 따라서 이제 다른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그 입모양까지 맞춰가지고 해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나중에 뭐 영화 산업이나 그렇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3D는 처음 뭔가 상용화된 게 CSM이라는 애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뭐 사람 뒤통수가 있고 정면 얼굴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 거나 많이 학습된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단순한 모델들을 3D로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넣으면 3D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고요. 어도비에서 우리는 이제 5초 만에 이걸 이미지를 넘어 5초 만에 3D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논문 호주 대학이랑 같이 해서 논문이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놀라웠는데 한 달 뒤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약간 어도비를 저격하는 느낌으로 훨씬 더 고도화된 복잡한 예측하기 어려운 거를 3D로 만들어주는 거를
곧 서비스가 될 거라고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비즈컴이 갑자기 우리가 3D 업데이트 방향도 보고 있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업데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돼가지고 이렇게 막 퀄리티가 되게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3D들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길래 궁금한 건 못 참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오는 당일에 바로 해봤고 이걸 이미지를 제가 뭐 렌더링한 것 중에 대충 아무거나 신발 하나 올려놓고 이제 3D 모델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어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약간 클레이로 빚어놓은 듯한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게 어디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를 어디다가 쓰지 하는 고민을 해보면서 이걸 이제 미드저니에 했던 스케치를 3D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에서 이제 리파인을 해봤더니 이제 생각보다 놀라운 퀄리티들이 이제 비즈컴 안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 3D이기 때문에 비즈컴 안에서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신발이나 자동차 운송 그쪽에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NX로 가지고 와서 리버스 모델링을 하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고 이 실제로 이런 타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거든요. 이게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꽤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도움이 되는 모델링에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애가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더 구조화될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그 네이버에서 더스터라는 애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공간을 추론하는 그런 AI 모델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비즈컴의 3D도 구조화가 되려면 뭔가 어떤 자기가 파악을 못한 제품의 경우는 3D로 만들었을 때 진짜 터무니없는 이제 뭐 뒤가 없는 자동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사이드뷰나 프론트뷰 그런 식으로 뭔가 얘가 예측하기 쉬운 형태로 좀 여러 개의 이미지를 참고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면 정말 제품 디자인 쪽에도 좀 큰 도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곧 온다, 이제 3D 곧 온다 그렇게 올해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예측하는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이거는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그 스프링 테마를 미드저니 노엘 반다이크라는 미드저니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을 했고요. 롯데 회장님께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라 그 지시를 신년사에서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으로 이제 먼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했던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드전이라는 게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이제 조금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써가지고 디스코드라는 앱 통해서 이제 미드저니를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알파 웹을 이제 본 자체 웹을 이제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뭔가 지금 디스코드를 통해서 하는 거는 보안에도 취약하고 이제 기업 요금제를 만들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큰 서버 비용을 감당하면서 만들려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를 제가 그냥 어제 적당히 그냥 텍스트로 뭐 다스베이더랑 스파이더맨이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걸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채팅하듯이 챗GPT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그냥 이런 이미지들은 그냥 그 숨쉬듯이 뽑아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학습이 안 돼 있는 모델도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학습시켜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것도 엘레멘탈을 보고 와서 엠버를 그리고 싶었는데 파일 엘레멘탈을 모르니까 학습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엠버의 이미지를 넣고 같은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했던 방향의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내 말 나 문법도 완벽하게 썼는데 잘 이해 못해 아직 멀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5.2 버전과 6 버전도 얘가 이해하는 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툴을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describe라는 명령어로 이미지를 올려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 이미지를 해석하고 있구나. 거기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드저니한테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정말 저는 디스크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디자인했던 세븐틴 캐릭터를 디스크라이브해서 거기서 성별 바꾸고 이제 아이들이라고 바꾸고 해서 이제 그냥 이제 텍스트 하나만 바꿔가지고 뭐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싸운다고 하고 안 싸우셔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보다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런 감성적인 이미지를 보고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이런 요소를 저기에 붙여보면 어떨까 약간 엉뚱한 호기심에 해봤더니 꽤 잘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패브릭이 아니라 액체다, 뭐 기체다 뭐 그렇게 했을 때도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다른 캐릭터로 봐도 잘 이해하고 근데 먹히는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이제 미드저니가 굉장히 실력같이 잘 알아듣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확장이 되죠. 디자이너의 상상들이 그리고 제품 쪽에 이제 VRS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카툰이나 이제 리지 모델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놀랐거든요. 이제 그 지브리에서는 비록 역겹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노력들을 너무 쉽게 훔쳐온다. 근데 좀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캐릭터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이제 같은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나온 세 가지거든요. 곰 모양의 모자라는 거야, 곰이 모자를 썼다는 거야 그렇게 헷갈려하면서 나오는 건데 프롬프트를 조금 명확하게 알아먹는 형태로 설명해 줄 필요는 있고요. 이제 저도 10년 인사도 그러니까 시네마 4D에서 뭔가 그래픽 작업으로 이제 3D 작업을 한 듯한 느낌의 그런 10년 인사 3D도 만들었어요. 했었고요. 이런 귀여운 것도 잘 만들어주고 특히나 저는 조금 놀라운 거는 이제 저희 두 딸인데 이제 미드저니로 학예회를 하겠다는 첫째 딸과 저 동화책을 쓴 둘째 딸인데 동화책을 쓴 저 둘째 딸은 이제 미드저니를 제가 계속 뭘 하니까 궁금해서 와서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 이것저것 넣고 나 미술학원 그만둘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만 충분하다. 그래서 좀 뭐 말리다가 결국엔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이제 딸들이 만든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 내가 그렸던 저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의 툴로서 펜 대신에 이제 자기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툴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첫째 딸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를 비즈컴에서 리파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사실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요. 예, 이제 그 산업 디자인 쪽에서 미드저니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드저니를 저는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미드저니를 처음에는 둘 다 재밌게 접근을 하다가 이제 미드저니는 제가 생각했던 좀 뭔가 엉뚱한 상상들을 잘 재밌게 표현해주는 반면에 스테이블 디퓨전은 좀 뻔히 있을 법한 이미지를 굉장히 고도화해서 보여준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드저니도 처음에는 그 좀 이상한 두 개를 조합하면 뭐 패러디 스타일의 소파를 해줘 하면 처음에는 잘 못 그리다가 이제 이게 잘 그리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5.2에서 에어 컴팩터가 제일 재밌고 6.6에서는 너무 이제 약간 이거 좀 스케일 디퓨전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놀랍지만 좀 재밌는 제품 디자이너로서 재미있는 부분이 좀 빠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히는 프롬프트를 하나 찾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 중에 하나가 레드, 페라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색깔과 브랜드만 바꿔가지고 뭐 실버 포르쉐, 뭐 블루 BMW, 블랙 벤츠, 뭐 옐로 람보르기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찾으면은 다양하게 디자이너가 상상하면서 베리에이션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떤 LP판과 책을 한번 결합해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까 이제 미니멀하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이었고 이제 미니멀한 의자 뭔가 자연에서 온 듯한 뭐 쉐입 뭐 그런 얘기를 썼을 때 나왔던 의자였고 이것도 미니멀한 제품 메탈 제품을 얘기했을 때 저거는 뭐 반쯤 보이는 냉장고를 얘기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캐비넷인데 한국의 병풍을
이제 6.0 이후에는 한국이 많이 학습이 돼서 이제 한국에 대한 걸 많이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병풍을 이제 그 가구로 접목을 시켜달라는 그런 또 이제 뭔가 LP 플레이어와 사운드 그런 키워드들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냥 해본 건데 이제 NX로 만든 3D 모델이 있고 이제 사실 이 소스들을 찾는 것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에서 따로따로 작업을 한 건데 이제 원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떤 거?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라고 스타일을 유지해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클러스터는 어떻게, 와이드한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이제 전면 트랜스페어런트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입력해가지고 이걸 키샷으로 렌더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이 이제 특히나 제품 디자이너들이 구하고 싶을 때 이제 뭔가 디자인 언어를 맞춰가지고 그런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작업도 사실은 뭐 한 2시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공을 들여야 뭔가 괜찮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지고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표현을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웹툰에서 마루는 광채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마루라는 강아지와 이제 배경 캐릭터가 톤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따라서 그리려는데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루가 티셔츠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괴물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스타일이 다른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해 주는 걸 아직 잘 못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따로 그냥 미니멀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따로 만들고 이제 뭔가 진단 형질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걸 합치는 느낌으로 가면은 조금 디자이너의 뭔가 원하는 방향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그냥 화이트 백그라운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배경 말려버리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2에서 6.0으로 작년 11월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이 굉장히 좋아졌고 사실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사실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영상을 만들어도 굉장히 리얼한 영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운송에서 같은 키워드들을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6.0에서는 같은 프롬프트인데 굉장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훨씬 뭔가 리얼스틱한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5.2에서 만든 애고요. 얘는 6.0에서 만든 애인데 사실적이긴 하지만 저는 5.2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뭔가 절묘한 블렌딩을 보여주던 게 너무 사실적으로 바뀌니까 저는 좀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의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고 이제 뭐 커피를 막 입으로 뱉고 코로 뱉고 막 이런 좀 원치 않는 그런 좀 뭔가 얘가 이 조형으로 뭔가 더 해야겠다 막 그런 시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좀 싫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5.2에서 이런 부분들 리모어에서 의자가 나온다면 그런 상상을 바로 그냥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뭔가 정리된 뭔가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자극을 받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미드저니를 좋아하고 아직 그 6 버전이 알파 버전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정식 버전이 나오면 개선이 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5.1을 계속 섞어서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잘 쓰면은 이걸 이미지에서 이 투명한 표현을 어떻게 해석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 뭐 개 모양 로봇, 공 모양 로봇, 강아지 로봇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웨이트를 잘 쓰면은 이제 인스타일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그런 무버블 뭔가 가구를 했는데 이게 냉장고면 좋겠는데 해서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거를 1.5만큼 참고해줘 해서 냉장고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아서 이제 새로 만들 때마다 계속 다른 스타일이 나와서 이제 작업을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스타일 레퍼런스라는 애와 스타일 웨이트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미지를 참고하고 이런 풀이랑 달리는 느낌의 이제 스타일을 참고해줘 해서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인데 이제 페라리 로마에서 좀 뭔가 인사이트를 받은 느낌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동일한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서 활용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썼던 게 처음에 있는 링크가 이제 이미지 웨이트로서 이 이미지를 참고해달라는 명령이었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스타일 레퍼런스로서 이 이미지를 스타일로서 참고해달라고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최근에 그 챗GPT한테 발렌시아가와 삼성이 협업해서 만든 제품을 이제 미드저니 프롬프트로 제안해줘. 그냥 네가 그리지 말고 미드저니에서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알려줘.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넣어보면은 뭔가 그럴싸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아까 나범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쓰다 보니까 제품 디자인 쪽에 뭔가 미니멀한 표현들 그리고 이런 좀 그 라이팅이라든지 어떤 배경 이제 처음에 이제 얘가 프로덕트 포토그래피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얘가 잘 알아먹는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은 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저런 표현들이 전부 다 디스크라이브에서 많이 인스타일 오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이 보던 애들을 적어놓은 거고 이제 이런 그 뭐 여기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 레퍼런스 S 레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품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파라미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쪽 프로세스 쪽이에요.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제 주니어도 있지만 시니어 이상 위주로 해서 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금 나이도 시니어죠. 이걸 조사를 작년 말에 했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얼리 페이스에서 이제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근데 향후 5년에는 뒤쪽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뒤쪽에서 많이 쓸 거라고 예측을 한다. 그런 공통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은 아이데이션이나 뭔가 시각화 쪽에 뭔가 AI를 비즈컴이나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몰려 있다면 향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고 이제 휴먼 머신 인터랙션부터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넓어질 거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미드저니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챗GPT와 비즈컴 뭐 그런 순서로 이제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링크드인 같은 데 보면은 일본차 회사들이 특히 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신발 회사들이 저런 것들을 써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4%의 인원이 이제 AI가 우리의 직업의 정의를 바꿀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약간 근데 왜 AI에 하는 디자이너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작년 7월, 8월 정도에 스페큘러티브 디자인으로 그 블랙미러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데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받는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표현을 대안적인 디자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챗GPT와 미드저니로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4번 해봤더니 재밌는 포인트들을 발견했고요. 이걸 미드저니, 그 챗GPT, 런웨이 그 세 가지를 써가지고 그 해커톤을 하루짜리를 진행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그룹장님한테 속았죠. 처음에는 그룹 공유회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사 디자이너를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제일 큰 강의홀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찾은 재밌는 요소들을 공유해주는 자리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서 굉장히 재밌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에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제 머릿속에 정리된 시점이 이제 홍대에서 했던 AI 해커톤이었는데 여기서 기존에 쓰던 툴들이 딱 이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구글, 스케치, 어도비 툴들 위주 피그마로 협업하고 문서화 시켜서 뭔가 3D 프린트하고 이제 모델링 한 다음에 키샷으로 하고 모공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제품 디자인을 놓고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면은 이제 AI가 이제 기존 프로세스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AI와도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발단의 폭도 확 넓혀주고 이제 뭔가 뎁스도 훨씬 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작용한다는 가설과 약간의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 검증이 이제 이거를 홍익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뭔가 조금 요약해서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템플릿만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지수 학생이 이제 되게 빠르게 하루 이틀 정도 정리를 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제 학생들한테 무작정 그냥 그 2050년을 그리라면 막막할 테니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어야겠다 해서 챗GPT한테 지수 학생이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제 화성 탐사 드릴 로봇을 얘기해서 미드저니로 이제 그레이션 한 다음에 챗GPT한테 다시 물어봐서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이 개입해서 이제 막 일론 머스크도 튀어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될 수 있게 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디자인 예전에는 뭐 스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디자이너의 롤로서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디자이너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상품 기획자들도 이제 이런 AI 툴들을 이용해서 상품 기획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는 영역이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나 이제 솔루션 쪽으로 이제 예전에도 이제 뭐 코딩을 하고 어떤 높은 3D 스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있어서 어려웠던 것들을 굉장히 잘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의 영역이 뭐야 했을 때 뭔가 이 중간에 정의하고 잘 선택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남들보다 많이 이제 뭔가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정말 정제된 뭔가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이 중간에 이제 디파이너 데벨롭먼트 영역이 이제 디자이너가 잘해야 되고 AI 시대에 앞뒷단에는 큰 도움을 받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디자이너들이 계속 뭔가 역량이 집중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제 많은 발산을 해주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상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런 템플릿을 줬을 때 나왔던 예시들이고 학생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한양대에서는 이런 2030년에 이제 어떤 주제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한번 펼쳐보자. 이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작업들이 나왔고 1등을 했던 거는 사실은 모빌리티가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거는 미드저니에서 조금씩 이제 제품 디테일을 놓치는 부분을 이제 뮤지컴이랑 합쳐서 이제 요소를 구별해내고 그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리된 이제 일관된 CMF로 바꿀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가 AI를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1등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상까지 진행을 했고, 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메일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인스타에도 이제 제가 최근에 탐험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이런 쪽에 뭐 편안한 디자인 AI 소통도 좋고 링크드인에도 이제 조금은 정비된 걸 올리고 있고요. 취업 부탁 그런 건 제가 안 되는 영역이고, 예, 근데 실제로 많이 옵니다. 예,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